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사와 이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문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이제 기억을 자꾸 되살리는 거예요. 지금 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꾸 조문을 확인하고 중량을 짚어봐야 돼요. 이 조문 판례집은 여러분 끝까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법에서는 여러분이 이 조문 판례집만 잘 봐도 떨어질 일 없다. 상법 때문에 떨어질 일 없다. 그래서 꼭꼭 자주 보고 중요한 거 포인트를 알아둬야 돼요. 똑같은 게 나오더라도 말만 살짝 바꿨을 때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자주 봐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죠? 자, 이제 이 기관 부분은요, 뭐 그렇게 깊게 뭔가를 이해해야 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요. 이사 선임 부분 한번 볼까요?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 이사의 선임, 그죠? 어디에서 한다? 주총에서 한다. 됐죠? 선임은 주총에서 한다. 자, 우리 한번 이때 나오면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이사의 해임은 한다. 그죠? 그 주총에서 한다. 선임한다. 주총인데 보니까 이 주총에 선임하는데 의결 정족수가 어떻습니까? 보통 의결 정족수. 알겠죠? 보통 의결 정족수다. 그죠? 정족수다. 그런데 해임은 어디서 할까요? 해임도 주총에서 한다. 근데 얼마? 특별계를 한다. 그죠? 특별계를 한다. 그렇죠? 그다음 비교하면 감사도 그렇습니까? 감사도 그렇습니다. 알겠죠? 감사도 선임, 그다음에 보통결의, 그다음에 해임, 특별결의. 그렇죠? 이렇게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거 조심할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뭡니까? 예, 청산인. 청산인은 해임, 그다음에 선임 모두 주청의 보통 결이다. 끝. 그거 한번 비교하시고 그다음에 이사 관계는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어, 우리가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채무불이행책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알겠죠? 채무불이행책으로 가는 이유가 요 근거 조항이다 알아두시고 사회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이사로서 그죠?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말하고 요걸 조심히 별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어때? 그 직을 바로 상실해버린다. 알겠죠? 상실한다. 법에 의해서 상실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사회이사가 되지 못할 사람 다 암기할 건 없죠. 사회이사 되려면 회사와 이해상충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회사의 내부를 감독하기 위해서 둔 것이 바로 사회이사이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지금 현재 이사 집행의원 피용자가 사회이사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리고 또 최근 2년 내 회사에서 그동안 근무했던 이사, 감사, 집행위원을 피용자를 선임하게 되면 2년 내이기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 발생할 수 있겠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최대주유가 자연인 경우, 최대주유가 법인인 경우 알겠죠? 자연인이면 본인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법인인 경우 어때요? 이사, 감사, 집행위원, 피용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사, 감사, 집행위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 정도만 꼭 알아도 되고요. 5번에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위원, 피용자. 이들도 안 돼요.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해요. 이들은요, 만약에 사회이사가 되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상실돼 버립니다.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집중투표도 우리가 조문이 나오는데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집중투표. 집중투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집중투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집중투표가 나왔던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주면, 물론 조문 문제로 계속 시험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문을 알아두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사문화 조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일단 요건을 보면 1항,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문제예요. 1명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분명히 집중투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나올 때 비교 하나 해야 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명문을 두고 있는 규정이 뭐가 있을까요? 주주제한권, 알겠죠? 예, 주주제한권에는 두 개 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외하고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게 문제예요. 알겠죠? 정관에 달리 준다는 것은 어때요? 이 사실은 임의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정관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집중 투표 광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정관에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이 전부 다 정관으로 집중 투표 안 한다고 해놨어요. 집중 투표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 소수 주주들에게도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없단 말이죠. 자, 절차를 쭉 보겠습니다. 총회일이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를 하면 돼요. 그다음 각 주주는 어때요? 선임 결할 때 한 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만약에 이사를 3명 선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한 주당 몇 번? 3무결권을 갖고 간다. 그죠? 3무결권. 됐죠? 그렇게 되는 거죠. 3명이면 사실 한 주 갖고 있더라도 3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뭐를 우리가 비교해야 되냐면 우리 1주 1의결권은 주주 평등 원칙이죠. 1주 1의결권. 이거는 어때요? 주주 평등 원칙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강행 규정이죠. 단지 어떻게 다른 법률로서는 다르게 규정할 수 있지만 정관이나 그죠? 주총회에서 다르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법률인데 여기에 바로 그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결권. 알겠죠? 의결권을 한 주에 3주를 준다는 거 그죠?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게 바로 그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한 명이나 주인에게 집중해서 투표해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사항에는 그 투표수를 다 모아서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선임하면 돼요. 그리고 청구했을 때 의장은 어때요? 의결에 앞서서 이러한 청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청구 서면은 이렇게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집중투표 살펴봤으면 됐고 여러분 넘어갑니다.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판례기 출고 1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함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무리 집중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관에서 이사 선임하는 어떤 그 의결 정족수에서 만약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의결 정족수가 다 충족돼야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발행주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의 의결권 과반수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집중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요 의결 정족수는 충족돼야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요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 충실 의무 비밀 유지 의무는 여러분 보시도록 하고요. 자, 383조에 이사의 원수 임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살펴보는데 여기 조문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 좀 있습니다. 한번 조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먼저 이사의 원수 임기를 정하는데 요 조문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일반적인 이사 수, 그 다음에 임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1항 단서와 4항, 5항, 6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조문의 구조를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조문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의 수는요, 3명 이상이다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회사, 소규모 회사는 어떻게 한다?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좀 알아두시고 됐죠? 1명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면 하나 여기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럼 일반적으로 임기가 3년입니까? 임기가 3년을 말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의 정관이나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요 법률상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3년을
초과하지 말라고 그랬지. 예, 각각 회사의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정해준 것은 아니에요. 별도로 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또 한 가지 알아둡니다. 여기서 이사의 임기인데, 그럼 여기는 소규모 회사 이사도 이사가 3년 이사도 여기에 포함되냐 이 말이죠. 3년 초과하지 못하냐? 맞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둬야 돼. 그래서 소규모 회사든 일반 회사든 이사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의 임기는 우리가 정관으로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정관으로. 언제? 임기 중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사 임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쯤에서 최종 결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결산기가 결산하다가 어때요? 주총회가 이쯤에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임기가 여기로 해서 끝나버리면 되나요? 안 되죠.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연장이 가능하겠죠. 그런 겁니다. 물론 이때 정관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둘 게, 소규모 회사에서는, 어, 이사를 한 명, 두 명 두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소규모 회사는. 첫 번째는 이사회가 없죠. 그죠?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게 많은데, 승인회,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생기겠죠? 예,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회사 특집을 했고, 이런 경우는 아예 정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누가 대신하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해야 될 것을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사회 해야 되는 것 중에는 어때요? 각 이사가 할 수 있도록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굳이 이사회 관련되는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4번입니다. 사항은 뭐냐면 사항은 소규모 회사에 이사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 대신에 누가 주주총회가 대신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한 조항이 바로 사항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회사는 주식의 양도시 이사의 승인 받아야 잖아.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주식 양도할 때 이사의 승인에 대한 거, 뭐 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 한번 따져본다면 중간 배당할 때 우리 이사회 결정을 하시는 거 알죠? 이거 다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채 발행할 때 이사회 결정하시는 거 알죠? 전환사채 발행도 이사회 결정하죠. 신주인수거 사채 발행도 이사회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이사회가 없잖아요. 그때는 뭘 한다? 주주총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때는 주총회로 해결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사회 대신 주총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때에 이사회 결의할 때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주총회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총회 소집 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 교환에서 주총회 승인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합병에 관한 주총회 승인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 중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그죠?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주총회 소집 통지가 있는 때로 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라는 것은 주주총회가 있는 때로 이렇게 치환시켜 줬어요.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5항입니다. 5항은 아예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가 어, 이사회 아예 규정을 그죠?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사회 결의 대체 규정을 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익 배당을 주총에 가름해서 이사회 결의, 그 다음에 이사회 소집, 결의 방법,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연기 같은 규정 같은 거는
소규모 회사에 사용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이사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 개최라든지 뭐 소집이라든지 연기 아예 정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이사가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이사회가 해야 될 것도 있었는데 그건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주주총회라든지 각 이사가 할 수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굳이 적용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사가 존재하면 이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었던 이사를 위한 거죠. 그러한 절차들은 필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그죠? 이런 것들. 이럴 때 우리가 이사회 결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총회 승인 결의를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은 이사회 결의로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소규모 합병에서는 간이 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이라는 거 자시면서 소규모 회사에서는 간이 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죠? 아예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에서는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6항을 가보시면 요겁니다. 6항은 이사회가 없으니까 이사회가 없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사회가 없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주주총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 이사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사회가 해야 되는 거 있죠. 이것에 대해서 각 이사가 할 수 있는 것을 6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에서는 각 이사입니다. 이사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기 때문에 두 명이면 뭐 대표이사를 두면 대표이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각자가 합니다. 알겠죠?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요. 이사회 기능 중에서 이사회 결의안 자기주식 소각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 임시주총회 소집 청구라든지 이사회 중간 배당 결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담당한다고? 예, 각 이사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각 이사가 담당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규모 회사 특징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다 규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판례 하나 얘기한 적 있죠. 판례 기출 1번 한번 보세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임기를 3년을 본다?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왜? 3년 초과하지 못한다가 바로 3년이라는 임기를 말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85조 해임 가볼까요? 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주총의 특별결의 일을 해임할 수 있다. 우리 앞쪽에 이미 검토해버렸죠. 그래서 해임은 주총의 특별결의를 한다. 감사도 똑같다. 그죠?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검토해야 될 게 있다면 주총의 특별결의라는 거 해임은 그 다음에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만료 전에 해임하면 해임할 수는 있어요. 하면 뭐 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요거다. 그죠? 요거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이러한 규정이 385조 1항 단서 규정이 그러면 대표이사에도 그대로 이사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 판례는 안 된다. 왜?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 여러 가지 역할 등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항은 뭐냐면 법원에 그죠? 이렇게 해임 청구를 하는 걸 말합니다. 해임 청구. 법원에 그죠?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이사가 직무에 관해서 부정행위, 법령 정관에 위반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해임을 부결해 버렸어요. 그때는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1개월 내에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 그래서 해임과 관련되는 조항 385조는 이 정도 여러분이 검토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충분하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2번 한번 볼까요? 2번 판례 기출 2번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이사가 해야 되죠. 자기가 이제 정당한 이유 없다라는 입증은 자기가 해야 되겠죠. 이사가 부당한다.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